1.5조 달러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 돈으로 환산해 보시면 즉시 도요타의 시가총액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게 진짜 왜 그런다면 제가 금융회사의 그 ETF 만드는 회사의 대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ETF는 책임 회피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강탈당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변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이제 환율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에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건가,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 건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어떠할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일본하고 한국, 중국이 다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많이 개인의 자산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 그리고 또 증시의 우호적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뭐 신리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미국처럼 유가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현금, 그런 것들은 산업에 다시 이제 순환하지 않죠. 그래서 그 고여 있는 돈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산업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민간을 통해서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게 미국식 모델이죠. 미국은 개인의 전체 총 자산 중에 70%가 금융자산에 가 있고요. 금융자산 중에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은행 예금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이자를 조금 받죠, 그죠? 그 대신에 은행이 그걸 가지고 산업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그 기업들이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경영을 잘해서 또 나라의 GDP를 만들고 거기 또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순환되는 게 이제 간접금융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해가는 그런 모델인 거죠. 개인들이 그 자금들을 국가가 해야 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할 자금의 부담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그 돈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게 미국식 모델이고, 그 모델을 지금 고스란히 일본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이웃나라에 있는 한국도 똑같이 일본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일본도 니사에다가 돈을 넣으면 또 공제해주는,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과 한국 이런 데서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는, 야, 이 더 이상은 국가가 지금 재정 상황도 그렇고 국가의 채무가 점점 늘고 있죠. 일본도 지금 국가 채무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에다 맡겨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좀 들어오게 해서 그 돈으로 기업이 유상증자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줄 거를 조금 시장에다 좀 맡겨놓자.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다 똑같이 시장을 지금 부양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시장도 좋고 우리 시장도 좋고, 지금 이 동북아시아 시장 전체가 펀더멘탈적으로도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도 그러고, 오직 AI죠, 그죠? AI 기술 변화가 산업혁명 이래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를 산업 생태계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지금 AI로 온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가령 인터넷이 막 활발히 되고 그랬을 때 구글을 매수하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리고 또 뭐 모바일 세상이 됐을 때 애플이 그 세계를 또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AI 시대에 지금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이제 산업에 요만큼 간 거란 말이죠. 요만큼 갔기 때문에 S자 커브의 아주 밑단에 있는 중이에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강탈당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키옥시가 무지 오르고 있죠, 그죠? 작년에 또 소프트뱅크도 제법 많이 올랐고, 또 히타치도 많이 올랐죠, 그죠? 다 이게 AI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에 우리 뭐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없죠, 그죠? 왜 없느냐? 그것도 재밌는데요. 구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왜 미국 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느냐? 그 미국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어를 영어로 사용하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게 글로벌의 전체 인구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권역이. 근데 그보다 영어 사용한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느냐? 패권의 힘이라는 거죠. 구글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글로벌에서 그렇게 많은 검색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그랬던 것들이 미국의 힘 이것도 많이 작용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다 보니 글로벌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세상에 잘 사는 나라로 미국으로 많이 몰려갔고 또 미국은 자본시장이 엄청 발전해서 돈 천재야. 막 돈 펀딩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뉴스도 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1.5조 달러가 된대요. 와, 1.5조 달러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 돈으로 환산해 보시면 즉시 도요타의 시가총액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게 진짜 돈 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미국의 자본시장이 발달했던 거. 민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미국의 어떤 금융 문화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들은 미국의 패권의 힘 이게 동시에 작용해서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던 거죠, 과거에.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라는 거죠. AI 시대인데 패권은 여전해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그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일본에 계신 그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AI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려야 된다. 많이 올랐다고 겁먹을 때가 아니라 분할해서 늘려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는 ETF 살래. ETF는 이런 거죠, 그죠? 옥석이 안 가려져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 한 반에서 반 이름만 AI 반인 거죠. 다들 AI 반이라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가지고 뭐 50등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1등도 물론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죠. ETF는 또 금융회사의 이익에 엄청 기여를 하는 거죠. 해마다 또박또박 보수를 해야 돼요. 운용 보수를 내야 되고. 그리고 ETF는 집중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죠? 안정적이긴 안정적이라고 그러는데 나 잘 몰라요. 모르니까 나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만 ETF 투자하는 거고. 그분들처럼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만 저는 대신 내가 굳이 내가 다 데리고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고 또 매우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죠? 안정적인 거 좋아하니까 ETF 좋아하시고 그러는데요. ETF는 안정적이긴 한데 그 안정적인 게 왜 안정적이냐 하면 나쁜 것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좋은 거 고르면 20% 올라가는 건데 이걸 다른 거를 나쁜 거를 섞어 놓으니까 5% 오르는 거죠. 5% 오른 것 같고 안정적으로 좋다 금리보다 좋다 이럴 때가 아니시라는 거죠. 저 공부해서 잘 고르면 1년에 25% 20% 이렇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좋을 때 얘기고요. 나쁠 때는 또 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끝없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수업하면서 그 한국에서도 이 ETF는 정말 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금융회사의 그 ETF 만드는 회사의 대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ETF는 책임 회피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인력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객에게 나 이 섹터 살 거야 라고 ETF 팔아놓은 다음에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펀드 매니저는 신경도 안 써. 그냥 그 자산을 추종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운용이 아니죠. 그죠? 매일매일 뭐 이렇게 기업이 실적이 달라지고 뭐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도 안 해. 가령 S&P ETF다. 그러면 S&P 기업을 추종하자고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돈 들어오면 사고 나가면 팔고 이러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 기업이 분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오고 메타는 올라가는데 메타 비중을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이렇게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키옥시에가 저렇게 올라가고 센티스가 올라가는데 그럼 나는 도쿄 일렉트로닉 팔아가지고 키옥시에 사야지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해 가야 되는데 세상 변화에 따라서 기업 펀드멘탈 변화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ETF는 우리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욕구에 맞게끔 잘 설계되어 있는
고객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거죠. ETF는 방치하는 상품이에요. 이랬다가 운용회사에서 저 또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중단되고 이러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래도 뭐 아유 나 그냥 신경 쓰기 싫어. 공부하는 것보다가 난 그냥 정기예금 수익률에 뭐 한 1.5배면 충분해. 그러면 ETF 하셔도 돼요. 근데 ETF를 하시더라도 ETF도 안을 잘 봐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애들로 골라져 있는 거 그런 ETF를 골라야 되죠. 그 골라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ETF를 팔려는 운용사들이 언제 파느냐? 그게 인기가 있을 때 팔아요.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이라이트 될 때.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키옥시아 생태계 ETF 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융상품이라는 게 ETF도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비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있을 때 그래도 사야 되는 게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템이 확장되고 세상의 변화가 예견되어 있는 기업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야 될 수 있어요. 왜? 올랐는데 PR이 확 떨어진다니까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본에도 많은 기업이 있어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하면서 진취적으로 세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을 하나둘씩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 지금 세상의 흐름을 정말 제대로 반영하는 정말로 잘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하나둘씩 골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도 중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게 앞날을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끝없이 관리하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돈이 사랑이거든요. 그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노후에 진짜 암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걸리면 뭐 돈 무지 들어가죠. 그죠?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노후에 간병인 써야 돼요. 간병인 쓰면 또 간병인 연봉이 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노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복리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채권 투자도 하시면서 좋은 기업 투자하시면서 분산해서 여러 개 기업 몰빵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한 20여 개 기업을 글로벌 기업들로 일본 내에서 잘하는 기술 변화에 맞는 기업들, 문화 변화에 맞는 기업들, 또 밸류업 잘하는 기업들,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기업들 그런 것들도 담고 일본에도 AI 관련해서 작년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많이 올랐지만 제 생각에 원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리스크가 있죠. 그죠? 오픈 AI 쪽에 익스포저가 너무 많아요. 또 암홀딩스라는 회사도 그렇게 또 CPU가 지금 인텔이 다시 부활하면서 X86이 또 살아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리스크5라고 또 오픈되어 있는 로열티를 안 내면서 CPU 설계할 수 있는 게 지금 또 글로벌에 그 시장이 또 커지고 있어요. 대만 기업도 있고 미국에도 시놉시스라고 그 일하는 기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암에 진짜 엄청나게 몰빵돼 있죠. 진짜 거기 막 집중 투자가 돼 있고 이거는 손정희라는 개인 한 명에게 진짜 너무 그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원래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가 작년만큼 오를 건가? 그것보다는 히타치가 더 좋고 키옥시아가 더 좋고 아니면 그냥 그러다라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금융을 하는 미쯔비시가 더 좋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피지컬 AI를 잘하는 하나기라는 기업도 작년에도 하이라이트 됐지만 일본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죠. 글로벌에서 로봇 관련돼서 정말 물리적 AI를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를 따라갈 회사가 글로벌에 또 있겠나. 뭐 중국 기업을 따라온다 그러지만 정밀 기계, 소재 이런 쪽에는 일본 기업도 잘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또 뭐 도쿄 일렉트론 너무 잘하는 기업이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디스코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글로벌 온통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 세상인데 일본에 있는 기업만 갖고 이거를 다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죠. 그죠? AMD,
엔비디아 이렇게 두 개 중에 엔비디아가 글로벌 넘버원의 GPU 만드는 회사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포트폴리오에 있으셔야 되고, 또 메모리 쪽에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 베라 루빈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베라 루빈은 GPU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얘가 배달하고 열심히 계산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메모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됐고,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이제 기억을 하는 메모리니까 이제 점점 그게 더 앞으로 추론 피지컬 AI 연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낸드의 중요성이 부각될 거고, 그러면서 키옥시아도 오르고 샌디스크도 오르고, 그러면 샌디스크가 이제 PER이 뭐 12배로 뚝 떨어졌어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하기 전에는 포워드 PER이 30배가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실적 발표 한 번 딱 하고 가이던스가 확 달라지니까 PER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AI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AI에 대한 익스포저를 그분들께서 꼭 가지셔야 된다. 글로벌에 AI에 관련돼서도 AI 생태계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앞으로 21세기는 전 전기의 시대가 될 것 같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메모리 기업들, 앞으로 이 내세포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전두엽, 뭐 측두엽, 여기 연산하는 GPU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누가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게 또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물리적 AI,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은 반도체가 경쟁력을, 나중에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지, 로봇이 얼마나 동작을 잘하는지, 그건 뭐 액추에이터 만들고 이런 애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제일 핵심은 뭐냐? 반도체인 거죠, 그죠? 이거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PER이 주가가 3배 올랐는데 PER이 낮아졌어요. 이익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AI 때문에요. 그럼 지금 주가가 비쌀까요? 안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글로벌에서 엄청 싼 기업인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일본 내에는 없는 핵심 기업들이 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환율을 혹시 오를까 내릴까? 환율 1년에 올라봐가 오르던 변동이 있어봐야 뭐 3% 변하겠습니까? 5%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거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AI의 병목을 잡고 있는, 정말로 진짜 돈 되는 일을 하고 가점돼 있고 경쟁력의 혜자가 높고 진짜 물 만난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담으셔야 된다. 대만에도 TSMC가 있죠. 네덜란드에는 ASML도 있고, 미국에 가서도 샌디스크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요즘 또 열심히 잘 나가는 제미나이가 챗GPT하고 지금 뭐 거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델을 막 뿌리기가 쉬워지죠, 그죠? 지메일에 막 이제 제미나이 뿌리고, 이제 최근에는 크롬에도 브라우저에 거기도 지금 같이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죠? 내용이 달라요. 무늬만 M7으로 포장돼 있지 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M7 ETF 산 분들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못 벌죠, 못 벌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10% 내렸는데요. 못 본다고요. 테슬라가 앞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가 경쟁 우위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엔비디아가 그 많은 시간을 동시에 단축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알파마요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기차를 이용해가지고 로보택시 출시한대요. 그게 뭐 성능이 테슬라의 거의 99%에 달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할 게 정말 많고, 투자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죠, 그죠?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까지 주식이 막 이렇게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크고 현재 뭐 돈을 잘 벌고 그랬다는 얘기는 지나간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많은 애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대신에 그 기업이 앞으로도 좋아질까 여부는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 미래가. 그래서 나보다가 훨씬 깨어있는 기업을, 잘하는 기업을 골라서 포트에 담고 가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일본 기업을 잘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미국에 있는 투자가 한국의 기업을 잘 알까요? 그 다음에 일본에 계신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까요? 아니죠, 그죠? 얼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기업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이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맞는 일을 하는지,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이렇게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이 기업이 재무 능력, 그 다음에 기술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하고 투자하면 샌디스크가, 카옥시아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PER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뚝뚝 떨어져가지고 돈을 저절로 벌어요. 그래서 막 굳이 그 안을 막 회사를 탐방 가가지고 너 이번 분기 뭐 손실이 어떻게 됐니? 이익이 얼마니? 꼬치꼬치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 미시적인 거라는 거죠.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개를 알고 그 얼개가 세상 변화에 맞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진짜 주주환원도 잘 하고 또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경영자 도덕적인지 뭐 이런 것들만 판단하면 거의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일본의 시가총액 1위가 도요다예요. 그죠? 도요다가 지금 500조, 600조 원짜리 왔다 갔다 그래요.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2위 기업이 도요다 시총보다 더 많아요. 작년 초하고 지금 엄청 달라진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AI죠. AI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데가 TSMC예요, 지금. 그게 수년 전에는 도요다였다는 거예요. 그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변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요타 PER이 갑자기 뭐 막 떨어졌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PER이 몇 년째 똑같아요. 도요타 해마다 성장해요. 성장하는데 7%씩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투자 앞으로 재밌겠죠, 그죠? 저는 세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현재 주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타시다.